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얘기를 개략적인 내용은 손상대 대표님, 사회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는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 바둑 수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바둑을 두려면 수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손자병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손자병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은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하는 이것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도자들은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워트 분석이라는 것,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사업을 보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다시 말해서 화천대유 같이 그 이재명이 같이 그렇게 보냈다가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세계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 연설은 어디를 가고 BTS 공연 한 곳, 그건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파된 것을 전부 접촉자를 따져보면 당일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한 것입니까? BTS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한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가서 문재인이 한 얘기가 이건 슬쩍이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종전선언.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종전선언이 없으면은 비핵화의 그 불가역적인 진전이 없게 되고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 평화 협정을 통해서 망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다 아프가니스탄 종전선언 해가지고 전쟁 그만한다고 그랬지만은 애간 망했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이 그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여기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BTS가 가서 슬쩍 얘기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런다더니 참 한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루 전날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활동이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단계에 있다.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9월 달 초부터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1500km나 그 비행을 한 다음에 바다에 낙하했고,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은 이 지표에 일정한 거리 떠가지고서 이동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인접국 북한에서 우리나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또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무기가 순항미사일인데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신호가 온 것입니다. 여기다가 핵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전술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순항미사일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국가 전망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서 종전선언을 얘기합니까? 또 탄도미사일을 그 위에는 바로 발사했어요. 이거 발사하게 된 거지는 순항미사일 발사될 때는 NSA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서 이제 NSA를 소집하고 이런 꼴먹이 없는 것을 볼 때 참 문재인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종전선언만 함으로써 북한 대변인과 똑같은 인식을 받는 그 창피한 일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북한 종전선언, 남북 종전선언, 이것은 원래 북한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 종전선언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유엔사 해체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된 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 6.25 후에 70년에 거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동맹, 이것을 해체함으로써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나라로 가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 얘기합니다. 만약 종전선언 했다가 북한에서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국제여건이 안 되면은 그거 파기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냐. 요번에도 그렇게 정의용이가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는 그렇지 않다. 종전선언을 한번 하게 되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대사 말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서 일단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서 돌리겠습니까?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이가 미국 가가지고서 또 아주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북한이 지난 4년간 핵실험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그 긍정적으로다 좋게 봐줘야 된다. 아니 어제 그저께 크루즈 미사일 발사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한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이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당입니까? 이거 북한 대변인이야 누구예요? 도대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의용이는 또 미국 기자실문에 중국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냉정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의용이는 중국 대변인입니까? 중국 공산당 대변인입니까? 북한 외교장관입니까? 북한 외교장관이 잘 안 보이니까 정의용이가 북한 외교장관에서 또 겸직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대표, 정의용 외교장관, 이 사람들 피와 식별을 하지 못하고 균형 감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확실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월 김정은이가 북한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36번이나 핵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의 비핵화입니까?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 내가 국무장관에 취임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 국무장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은 트럼프 밑에서 북한하고 협상해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가장 노력한 사람이 폼페이오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93.3%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원 외무부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는가 확실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 정의용 외교장관은 중국과 포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으면 바둑으로 둘 때는 수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미 동맹 국가이면은 포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것은 먼저 미국과 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수순을 완전히 뒤집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국민 77%가 중국을 싫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싫어하는 세계 제4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큰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또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번 올림픽을 보이콧하는데 아마 가담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또 IOC에서도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무단히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김정은이가 온다고 그래서 북한에 중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것을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의용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강압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강압적이지 않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압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6.25 전쟁 때 인해전술로 우리 전선을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또 사드 배치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한령 내렸죠. 우리나라 여행도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 물건도 사지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 기업활동 중국에서 하는 것도 엄청난 피해를 가했죠. 특히
롯데한테 얼마나 압력을 가했습니까? 이것이 아주 평화적인 거요? 친화적인 겁니까? 이게 강압적인 거 아닌 겁니까? 정의용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마 정의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한 똑같은 얘기예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걸 깨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용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해서 몇 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정의용의 무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의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의용 외교장관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중국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하는 행태를 볼 때,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태를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하는 행태를 볼 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가? 시장 경제를 지금 흐트리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이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정권 정말 걱정입니다. 이 정권의 붕괴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도 손자병법, 스워트 분석, 역사인식을 바로 가져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위험한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대통령 나오신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